자, 이번 주는 간단하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작업들 중에 다음과 같이 투시도 렌더링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오랜 시간 소요되진 않을 거고요. 한 렌더링 작업하는 건 30분 남짓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작업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 열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도면 시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친구들 거 좀 살펴봤는데 약간 실수 같은 것들이 약간 있더라고요. 실수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도면 시트로 왔을 때 여기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선이 이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뷰 활성화 하신 다음에 이런 오브제들이 나는 안 보여야 돼 그러시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쭉 보다가 굳이 필요 없는 디멘션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 친구들은 해당 디멘션 요소들을 탭 해서 선택하시거나 줌인해서 선택한 다음에 나 이건 필요 없어, 네, 너무 지저분해 보여 그러면 그거를 하이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 뷰 같은 경우에도 이거 끝났으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뷰 비활성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뷰 활성화였고 비활성화, 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 뷰 어떤 친구 거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이 구도가 좀 안 맞으면 나 여기 맨 위에 있는 구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선택해 주시고 역시 뷰 활성화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Shift 키 누르고 휠 버튼 눌러서 약간 이렇게 조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율해서 어색하지 않게, 예, 그런 것도, 예, 저희가 이러한 요소들도 아무래도 시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뷰 같은 것들이 어떤 것 잠깐 살펴보자면 어떤 말씀이냐면 11주차 제출했던 친구 이름은 일부러 제 걸로 그냥 바꿨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가운데 끼우러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작업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뷰 활성화해서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해서 구도가 맞게끔, 예, 너무 기울어지거나 안 맞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절대평가식으로 갈 수가 없죠. 예, 50%밖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50% 정도 A를 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전부 꼼꼼히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층 평면도 부분 보시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또 있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밑에 층이 같이 보여요. 예,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이런 경우의 친구들은 여기 선택 뷰 부분에 뷰 활성화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뷰 2층 평면도 뷰 부분에 언더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1층 부분하고 겹쳐서 보이는 건데요. 여기 언더레이 부분 없음으로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이 밑에 층 부분이 안 보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각의 뷰를 맞춰주시거나 도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도면 시트로 넘어갔을 때 이미지가 깔끔해 보이게끔, 도면이 깔끔해 보이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렇게 카메라 뷰로 잡았던 게 있었습니다. 카메라 뷰, 네, 이렇게 카메라 뷰로 잡았던 구도 샷이 있었는데요. 이 샷을 활용한 렌더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SW 익스테리어 보시면 이 샷의 구도에 의한 렌더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다 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 여기 3D 뷰에 SW 익스테리어 뷰 샷으로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레벨 같은 게 보여요. 네, 여기 그러면 자 보시면 맨 처음에 할게 여기 나는 지형 부분을 안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단면 상자를 적용한 다음에 그럼 단면 상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단면으로 좀 산지 지형은 안 보이게 하고 싶어.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뒤에 부분도 안 보이게 하고 싶어. 줄여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줌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죠. 가이드라인도 안 보이게 하고 싶어. 꺼주는 겁니다. 요소 꺼주고 단면 상자도 여기에서 꺼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단면 상자를 체크를 해버리고 적용을 해버리면 단면 상자가 아예 없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컨트롤 Z 할게요. 컨트롤 Z 해서 단면 상자가 있는데 여기 단면 상자 컨트롤 해주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숨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부분 조금 더 이렇게 잘라요. 예를 들어. 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제 산 지형 부분이 많이 안 보이네. 요소로 이렇게 안 보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 마우스 1버튼 눌러서 어느 정도 쭉 조율해 주는 거예요. 예. 잘 보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카메라를 뭘로 잡았냐면 뷰에서 카메라가 샷을 평면도에서 잡아서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카메라 뷰 있었죠. 요거. 네. 카메라 뷰로 이렇게 딱 잡았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SW 샷에서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서 그림자만 하겠어 해서 그림자를 켜보세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이거 했었는데 인면도 할 때 했었어요. 예, 한 160도 태양 고도를 160으로 바꿔버리겠어. 그다음 적용 확인하면 그림자 위치가 조금 바뀌죠.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렌더링 어디 있냐면 주전자 버튼 있어요. 주전자 버튼 해서 렌더링을 한 중급 정도로 해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스타일을 하늘을 보이게 하는 게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 성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내 거 컴퓨터는 중간으로 했더니 조금 어려워해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초안으로 바꿔주세요. 설정을 초안으로. 이게 지금 작업되는데 약간 시간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 컴퓨터는 한 몇 분 안 걸렸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게 안 된다. 어쨌든 이미지가 나왔다. 그러시면 내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내보내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파일과 요거를 나중에 압축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 주차 과제로 12주차 과제로 이렇게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보낸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토샵에서 리터치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제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런 타입이 있고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타입이 있고 이거를 사실은 저희는 투명으로 할 거예요. 투명. 그럼 다시 렌더를 눌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 컴퓨터 힘들어요. 그럼 초안으로 바꾸셔서 제일 낮은 퀄리티로 바꾸셔서 우선 출력해 보는 거라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렌더를 하게 되면 초안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될 거예요. 네. 초안 이걸 배경으로 바꿔버리면 여기 하늘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리터치하기 편하게끔 여기 모자이크 패턴의 바둑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저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럼 초안 같은 경우에는 제 거 컴퓨터 기준으로는 한 15초, 30초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화면을 내보내기를 해서 2주차에 PNG 타입으로 되어 있고 또 내보내기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서 12주차 여긴 PNG라고 되어 있네요. 투명한 거니까 얘는 투명한 거고 얘는 여기 색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포토샵으로 들고 가서 나 2차 편집 작업을 할 거야. 포토샵 배우셨던 거 기억하시죠? 아마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숙달을 해서 아마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면서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졸업 패널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 숙제를 하고 계시겠지만, 자 보세요. 얘는 첫 번째 JPG 파일은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하늘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PNG 파일로 넘어온 데이터를 열어보시게 되면 바둑판으로 돼서 내가 하늘을 나중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카이, 스카이 해서 이미지 해서 여기에다가 복사, 대적할게요. 이미지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얘를 바닥으로 깔아서 이렇게 나중에 하늘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저기다가 이제 그라데이션 막 지우고 또 작업을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 이미지가 있고, 이거는 제가 완료용 이미지로 작업을 한 거고요. 이거는 방금 전에 아무 세팅 없이 그냥 작업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차이를 보시면, 우선 나뭇결 부분이 스케일이 안 맞아요. 이건 스케일을 맞춘 거고, 이건 스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 타일링 되어져 있는 부분도 가만히 보시면 스케일링이 안 맞아요. 얘는 스케일을 어느 정도 맞춘 거예요. 이렇게 작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 요소들을 제가 오늘 수업 시간 용으로 첨부해드린 참고자료 폴더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치할 만한 요소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각자 배치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배치해드릴 거는 그냥 뭐 잔디밭이랑 기본적인 데크, 그리고 루프 타일과 목재벽이 있는데, 우선 목재벽하고 루프 타일만 제대로 해드릴 거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치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방법대로 배치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수치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스케일을 맞출 거예요. 자, 재질을 바꿔보고 여기 옆벽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유형 편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재료, 그리고 집성탄 목재 부분 가보신 다음에 여기에 모양 부분 가보시면 이런 패턴의 이미지 정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글씨 요거 있죠, 요거를 선택해 보시면, 딸깍 선택해 보면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바탕화면에 오늘 수업 내용에 관련된 12주차 BIM 폴더가 있을 겁니다. 참고자료에 목재벽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자 여기 보시면 254mm면 자 25.4cm죠. 25cm라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25cm, 25cm 사이에 실제 스케일, 이미지의 스케일이 25cm, 25c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2m는 돼야 돼요. 2m. 2000mm 2m예요. 2000mm. 스케일을 좀 키워줘야 돼요. 2000mm로 예를 들어.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여기에 착색은 꺼버리고, 착색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붉은스러움한 게 색칠이 돼요. 착색 꺼버려요. 방가동 샌디스 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적용 확인 해주시고, 확인 적용 확인 해요. 그러면 나온 패턴 쭉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요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약간 노가다 작업이 필요해요. 자, 이 주전자 모양의 렌더링 초안으로 잡아놓고 빠르게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빠르게, 여기도 다 돌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 영역이라고 표현되는 걸로 나무결 무늬 패턴 부분만, 여기 옆면 사이드죠. 왜냐하면 너무 다 해버리면 컴퓨터가 힘들어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렌더링 한번 돌려보자 눌러보시면 돼요. 오늘 수업 영상은 다 짧은데
이렇게 렌더링은 돌리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힘들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수고로움이 있을 거예요. 예,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나무 결무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유형 편집에 편집 들어가신 다음에 집성탄 목재 모양이에요. 모양으로 가신 다음에 딸칵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한 4m 정도 해줄게요. 4m. 노가다를 해보고 찾은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그 다음에 광택리스, 세틴리스, 그냥 방광택리스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확인,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켜져 있죠. 그리고 태양 고도 잡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주전자 눌러주고 렌더링, 외부 태양만도 있고 태양미 인공조명인데 어차피 지금 태양밖에 없으니까 해준 다음에 영역은 저만치만 눌러볼게요. 초반에 작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초안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초안이고, 그럼 요번에는 나무결 스케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패턴, 루프 패턴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유형 편집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모양 해주시고 글자를 누르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오늘 하는 거 진짜 간단해요. 자, 나머지 작업들은 여러분들 쭉 쫓아와 주시면 되는 거라서 다 해보시면 돼요. 성심성의껏 해주세요. 루프 타일 해주시고 여기에서 루프 타일을 할 건데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자, 여기 부분에 가로가 조금 더 길게 하고 세로가 뭐 짧게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느낌이 나게끔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 별게 아니고 그냥 스케일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케일을 지금 한 500에 또 이게 작아요. 그냥 넣어보면 이거를 한 5000에 가로 직사각형 타입으로 보이게 하려고 얘를 5000에, 그 다음에 이쪽은 한 2500에서 2200 정도 하는데 얘가 같이 능동적으로 바뀌어요. 이 자물쇠를 이 링크로드 걸어서 풀어버리고 여기는 5000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약간 직사각형 패턴으로 되고 확인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 적용, 확인 해주면 돼요. 여기 착색이라는 모드가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쪽 부분인데, 자, 이렇게 타일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작업에서는 다시 재료를 눌러주고 모양에 눌러주고 여기에 얘를 90도로 회전을 했어요. 90도 이렇게 회전해주고 아마 여기를 2200으로 주고 얘를 5000으로 줬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사실 자율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얘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정방향으로 해도 돼, 바둑판 모양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였어요. 예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됐어. 자, 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 이런 데 있죠. 여기 타일이나 여기 이런 데 마감 부분, 여기 벽돌 재질 하신 다음에 모양 눌러가지고 요런 것도 한번 다 바꿔보세요. 이런 거를 다 바탕화면에 여기에 다 해놨거든요. 쓸만한 것들 재질을 선택해가지고 기둥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 번씩 다 바꿔보시면 돼요. 여기 데크
페이빙, 바닥판, 바닥무늬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비를 한 3m 바이 3m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것도 자물쇠 풀어버리고 6m, 3m, 6천에 6천 빵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확인, 적용, 확인 해주면 여기 재질 바뀌었겠죠. 여기 재질이 쭉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렌더링 클릭하면 빵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전체 영역으로 제가 중간으로 놔두고 여기는 투명으로 할게요. 투명으로 하신 다음에 사실 노출 조정이나 이런 거 해줘도 돼요. 네. 나중에 포토샵에서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렌더 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 한번 또 내보내기 해보시고 참고자료 말고 여기는 이제 렌더링이라고 제대로 이미지를 줄게요. 렌더링 1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뷰 또 가보세요. 카메라 뷰 잔디가 있네요. 잔디 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죠. 잔디 부분 한번 도색해야겠다. 잔디 부분 탭 이 잔디 네, 여기를 좀 Y 넓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잔디가 잡힐 거예요. 잔디도 모양이 있어요. 잔디 이거 말고 시크니스 하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잔디 속성 재료도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속성 재료들 다른 거 넣어도 돼요. 인터넷 찾으면 잔디 소스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소스들을 넣으셔도 돼요. 여기서도 한 1000 근데 우리는 2000 정도를 해볼게요. 2000 예를 들어 이렇게 5000으로 해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카메라 샷 하게 되면 재료를 같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요 앵글 샷 상태로 사실 카메라 뷰로 잡혀있는 지난 시간에 카메라 추가하는 거 배우셨죠? 혹시 까먹은 친구들 위해서 카메라 뷰야 여기에 카메라야 빵 하면 이렇게 카메라 샷 추가되는 거 한 적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평면도 아까 전에 1층 평면도에서 넣었는데 이거를 뷰에 비활성화된 창 전부 닫기 한 다음에 이것도 딴 건가? 11주차 작업 이거는 10주차 지금 제가 두 개를 열어놨군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1층 평면도 하신 다음에 뷰 카메라 빵 해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WT 한 다음에 얘는 잠깐 닫을게요. WT 하신 다음에 얘 카메라 샷 이동해가지고 전체 전경 잡고 그 다음에 이면도 잡아가지고 어디 갔니? 인면도 동측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 겉에 바운더리를 잡히면 저기 잡혀요. 그 다음에 이게 잠겨있나? 여기에서 바운더리를 잡고 얘가 잘 잡혀야 되는데 이게 대지랑 오버랩 돼서 잘 안 잡히나봐요. 이럴 때는 북측면도로 잡을게요. 북측면도 자 선택하고 카메라가 잘 안 잡히면 자 이렇게 길게 마우스 왼쪽 버튼 길게 눌러서 이렇게 앵글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색상 일치하고 이런 샷으로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난 시간에 구두 잡아놨던 요 카메라 뷰 해주시고 카메라 뷰 샷으로 한번 또 뽑아볼게요. 카메라 뷰가 있고 뷰에 비활성화 창 닫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또 렌더링 걸어볼게요. 주전자 해주시고 쭉쭉쭉 중간으로, 사실 패널이나 조금 더 제대로 만드실 거면 고급으로 해주시고 높음 해주시고 프린트 사이즈로 150dpi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우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구름 투명으로 렌더 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본 되셨으면 이제 여기는 렌더링 2 해서 렌더링 두 번째 이미지로 저장을 해주셔서 과제로 그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비 파일과 그 다음에 렌더링으로 내보낸 두 가지 파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오늘 뭐 이번 주는 작업이 되게 쉬워요. 요거 두 개예요, 두 컷. 나중에 패널에 들 건데, 여기 이제 난간 모델링과 그리고 뒤에 여기 보시면 3D 뷰로 보면 되게 간단하게, 아마 저번에 여기 이게 내거 모델링이 아니구나. 네. 여기에 지금 유리 패널 커튼월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여기 난간 모델링, 저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제 거 모델링이 아니군요. 다른 학생 거. 이걸로 해도 되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 난간 모델링 저희 해야 되는 거 보시면, 여기 보니까 렌더링 돌릴 때 여기 유리문인데 유리문이 안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상세 보기 모드가 높음으로 해야지만 여기 손잡이랑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랑 보여요. 이게 만약에 중간으로 돼 있으면 이게 LOD라고 그러는데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기법이 있어요. 네. 뭐 캐릭터가 게임을 할 때 벽에 가까이 가야 거기는 오브제가 디테일하게 보인다, 뭐 그런 조건인데 이걸 높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 난간 부분은 2층에 있는 부분만 우선 난간을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2층, 그러면 자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가 동측면도인가요? 동측 맞나? 북측, 서측, 서측이다. 지금 서측면도 요거하고 비활성화 창 닫기 하신 다음에 여기 2층 평면도 WT 해주시고, 그 다음에 3D 뷰 해서 3000 뷰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자 2층 평면도에서 여기 난간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난간을 뭐 특별한 걸 집어넣을 건 아니고, 자 여기에 예전에 저 계단실에 넣었던 요 난간이 있을 거예요. 요거 그 타입을 옮겨서 한번 넣어볼게요. 계단실에 넣었던 요 난간 패턴을 선택해 주시고 유사 작성 해버려요. 유사 작성. 그러면 비슷한 걸 똑같이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좀 더 그리고 벽으로 이렇게 그렸다 해시는 체크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난간선 하나로 스케치해야 되는데 두 개로 끊어져 있대요. 그럼 신속 스케치인게 다시 얘를 유사 작성하겠다 하신 다음에 선 한번, 자 여기 아까 두 번으로 끊어서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릴 거예요. 해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이럴 때는 요거 두 개 해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3D로 볼게요. 3D로 빵 봤을 때 이렇게 난간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난간의 높이. 근데 왜 여기 앞에 부분 난간이 안 보일까? 그거는 여기 잘려져서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바닥 부분이 레벨이 100만큼 띄워져 있으니까 난간 너희들도 100만큼 베이스 간격에서 100만큼 띄워줘요. 이렇게 100만큼. 그
다음에 적용해버리면 알아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난간 모델링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난간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잘 보셔야 돼요. 난간이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정면에. 그런데 이쪽은 마치 단면이 잘려진 것처럼 난간도 안 보이고, 여기 지붕에 있는 여기 부분이 잘려져 보여요. 마치 잘라낸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꼭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에 전구 아이콘, 이걸 만약에 제가 난간을 왜 지금 한 거냐면, 하다가 보면 왜 이러지? 하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레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각각 뷰를 한 땀 한 땀 뭐 필요 없는 건 하이드도 시키고, 이걸로 뷰 숨기기를 꺼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잘못 잘려져 있으면 다시 나오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작업이 비일비재해요. 자, 이 전구를 딱 눌러보면 얘가 이쪽 서측면도를 담당하는 애예요. 얘는 남측면도, 얘는 동측면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이게 사람 머리고요, 이게 사람 코예요. 그걸 형상화한 거예요. 자, 이걸 딱 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여기를 딱 눌러요. 사람 코 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섹션 클리핑 플랜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난간이 이쪽 좀 앞에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자 보세요. 이 사람을 뒤로 쓱 당겨요.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자 컨트롤 Z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전부 다 선택해야 돼요. 뒤로 쓱 밀어요. 그럼 갑자기 나타나죠. 이거 잘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 클리핑 잘려지는 게 이쪽 뒤로 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다 노가다 수작업으로 해줘야 돼요. 자, 여기도 보세요. 얘가 만약에 제가 이걸 동측면도인데 이걸 잘못해갖고 이렇게 안쪽으로 빡 넣어버렸어요. 잘려진 게 이 안쪽이면 마치 단면도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얘를 뒤로 쓱 빼가지고 잘려지는 플랜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안 잘리게 이렇게 표현되게, 그래서 난간이 표현이 되죠.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유실 부분에 유리문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정확히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교재 보시면 여기 여기 어디 갔니? 이게 넘어갔군요. 여기에서 요거예요. 요거 어느 정도 대충 만들 거예요. 정확한 치수를 안 하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동측면도를 봐야 돼요. 동측면도. 그러면 동측면도 여기죠. 이게 우선 얼마만큼 슬라브 이 층고 라인이 튀어나왔는지 볼게요. 어떻게 튀어나왔냐면 300 정도 위로 올려야겠네. 3D로 보면 이렇게 밑에 있는 거죠. 얘를 300 정도, 지금 2층 레벨로부터 3000이죠. 얘를 3300으로 위로 올려버릴게요. 슬라브가 밑에 쳐져 보이니까. 자, 올라갔어요. 시프트 키 누르고 힐 버튼 눌러서 딱 보면 이제 위에 딱 붙었어요. 얘가 이제 위에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커튼월 문을 만들 건데 너비를 봐야겠죠. 너비 얼마만큼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70 정도 돼요. 정확하게 맞춰버릴게요. 자, 2층 여기에서 여기는 벽까지 이만큼 보이긴 하지만 유리 보이는 만큼만 딱 맞춰버릴게요. 아니다, 그냥 벽에 커튼월 딱 맞춰져 있네요. 이 안쪽 부분에다 만들까요? 우선 안쪽에다 만들고 이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빵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동측면도에 3D로 보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3D 이렇게 돌려서 이쪽 부분 보면 유리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림만 유리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간단하게
커튼월 여기 나오면 문도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옆이라 안 보이긴 하지만 어디 나갈 수가 없죠. 오케이. 난간 있네. 난간 만들어야겠다. 난간 이쪽에서 요거 유사 작성 클릭 한 다음에 2층 평면도 와가지고 여기 얼추 앞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이렇게 체크 하시고 3D 뷰로 쓱 와요. 왜 여기 밑에 생겼니? 눌러주고 2층에다 만들어줘야겠죠. 2층 오케이. 근데 100만큼 여기 파묻혔죠. 100만큼 위로 올려버려야겠죠. 베이스 레벨에서 100만큼 위로 적용하면 위로 올라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커튼월 부분 우선 2층 평면도에서 유리가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드 건축의 그리드 해주시고 얘를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냥 할게요. 한 3등분 해주고 이거 빵 찍어가지고 디멘션 만들어주면 여기 EQ가 떠요. EQ로 이퀄라이즈 서로 이 그리드 간격을 맞춰주겠다 해주신 다음에 이 EQ는 지워주셔도 돼요. 딜리트로 확인 이렇게. 그 다음 동측면도죠. 동측면도 아니면 3D 동측면도로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난간은 잠깐 하이드 해버릴게요. 뷰에서 숨기기 한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유리문이 파고 들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드 하신 다음에 저희 룰이 있었는데 교재에서 예전에 했던 룰이 뭐였냐 600, 400, 2000 이런 거였네. 똑같이 해보죠. 600, 400, 2000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그리드 쓰죠. 멀리요. 몇 주 지났다고 기억이 안 나죠. 그냥 150짜리일 거야. 네, 모든 그리드 빵 이렇게 해주고 요거 한 다음에 난간 다시 나타나줘. 해지 해서 전구 딱 꺼버리면 금방 만들었죠. 그 다음에 3D로 볼게요. 이렇게 어깨 금방 됐죠. 다 됐네. 그 다음에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럼 난간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 있지만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에 남측면도 뷰가 있나? 아직 인면도가 없네요. 아쉽게도 시트에 있다. 남측면도 인면도 남측면도는 그게 안 보이네. 난간이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했었는데 2층 평면도에 난간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죠. 모델링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여기도 2층 평면도 깔끔하게 여기 추가되어 있죠. 커튼홀 그리드랑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제가 원하는 남측 북측 각각 인면도들 다 뽑아 주셔야 돼요. 아마 제가 건물 규모는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시간은 심플하게 렌더링 이미지 뽑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 모델링 수정하고까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어려운 작업들은 여러분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전부 다 표현해주는 작업만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쭉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